지금 여기 촬영의 당시 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또 비 소식 때문에 비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된 지역들도 그랬죠.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일까 한국의 태풍과 홍수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네. 매년 그랬어요. 아, 원래 8월, 9월 사이가 제일 심해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딱 지금이네요. 예, 장마 때는 비가 그야말로 길게 내리는 거, 길장자니까 길게 네. 내리는 거고, 그때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죠. 저 오늘 이따가 녹화 끝나고 집에 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맨홀 조심해야 될 거고, 아마. 맞아요. 집에 갈 때 아마 강남역을 통해서 2호선을 탈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마 이거는 잠길 수가 있어서. 오늘 지금 녹화 시점에서 태풍이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사이에 경상남도에 진입할 거라 아마 강남 쪽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좀 고지대 쪽으로 통하는 버스로 갈 생각입니다. 보통 역삼 쪽이 그래도 조금 덜 침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 이제 8월 8일이죠. 2022년 8월 8일 밤에 폭우가 내렸죠. 네. 제 기억으로는 강남역 주변 잠긴 게 4번째인데 84년, 87년, 아니 5번째네요. 2001년, 2011년, 2022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아, 앞으로도 없을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을 건데 네. 이번에도 10년 만에 한 번 온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보면서 걱정을 했던 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집에 가려고 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거 보면서 저건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모텔을 잡아야 된다고 예약해서 맞아요. 그걸 지금 해집고 이미 무릎까지 온 시점이고 버스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 집에 가시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이 위험하고 실제로 사망사고도 있었죠. 맨홀을 빨려 들어가요.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아, 진짜. 2001년 홍수 때 거의 5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감전사예요. 저 그때 연대 앞에서 딴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연대 앞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연대부터 이 신촌역까지 원래 복개천이 있거든요. 네. 그게 올라와가지고 강이 만들어졌는데 그 근처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겉모습에 현혹되시는데 서울이랄까 강남도 포함해서 그냥 오래된 도시입니다. 되게 한번 현재 지금 보는 것 같은 근대 도시 구조를 만든 게 한 50년 됐네요. 60년대 말부터니까. 그리고 나서 크게 수리를 안 한 상태라 전반적으로 낡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조하려면은 이제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네. 아시다시피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하실 때 네. 지난 8월 8일 홍수 때 차량 침수 많이 났잖아요. 지하 네, 쪽에. 정말 많이 났죠. 주차하시는 건물에 차수백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수문 설치. 예. 근데 그거 침수되면 자연재해라고 배상 안 해줘요. 지난 8월 8일 때 만 대 이상이 지금 침수됐는데 대부분 보상 못 받을 겁니다. 보험 이상으로는. 그럼 차수문이 있었는데 침수가 많이 됐다.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네네. 건물주가 어디까지 배려를 했냐 문제죠. 네. 강남역이라든지 지난 8월 8일에 이수역이 많이 침수됐죠. 네. 이수역도 원래 하천이거든요, 거기. 정작 사당천이랑 하천이 흐르는 거를 복귀한 데라 네. 당연히 물이 넘치는 겁니다, 거기는. 그게 뭐 특별한 뭐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고 대통령이 집에 가서도 아니고 제가 그 홍수 나기 전에 쓴 책에서 말했지만 이건 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도 이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네. 개별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당장 앞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강남 개발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토건을 밀어붙일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앞으로 삐걱삐걱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그 수십조 원이 들어서 네. 을 들여서 강남 외곽 지역 또는 서울 외곽 지역 및 대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방수로라는 거 물을 뻗는 일단 밖으로 보내서 멈추게 했다가 보내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네. 두 가지 문제죠. 그만큼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당장 지금 반지하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거 임대주택으로 보내는 게 더 우선 아니냐라는 식이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그리고 서울 지키려고 경기도 방수로 만드냐 말이냐. 이번에 도쿄 쪽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도쿄 네.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네. 지하 신전이라고 부르는. 그거 도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타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배수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파키스탄은 지금 국토 3분의 1이 잠겼는데 몬순 때문에 네. 하류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상류 지방을 터뜨려요, 댐을. 그럼 상류 지방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서 이제 강남구 분들이 서초구 분들이
이번 강남 사람들이 네. 어디까지 그런 이기심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죠.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강남 지역이라는 건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 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워너비 지역을 꼽고 있는데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이 지역을 대체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강남이 만들어진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강북이 중심이었고 서울은 네. 강남은 영등포와 천호동이 중심이었지 지금 강남 땅은 비어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제가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강남 3구부터 성남, 용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있죠. 화성까지 네. 이어지는 라인. 이 중에 연기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번강남 지역, 서초구 강남구 지역, 네. 그리고 최초의 성남인 광주대단지 분당 지역. 네. 이 지역은 이 지역이 신도시로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살기 불편한 곳이라서 사람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선 그어가지고 사람을 쏟아붓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남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네. 저지대라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요 역삼동 쪽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살았는데 요 강남역이라든지 대로들이 있는 쪽들은 기본적으로 네. 계곡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죽거리가 아래 있잖아요. 네, 양재역 쪽에. 예, 말죽거리조차도 위에 있었어요. 여기 그 아래가 아니라 위에요. 여러분 지금 비석이 있는 데는 네. 옛날에 말죽거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면은 77년 지도를 가져왔죠, 제가. 오, 여기가 77년도예요? 예, 77년의 지도인데 네. 보시면 아직 여기가 강남역 가거리입니다. 이제 강남역은 없고 네. 뉴욕자가만 있죠. 네네. 보시면은 여기는 너무 반듯하죠. 네. 그리고 왼쪽 분 보면 약간 이제 좀 구불구불한 게 있는 건 이제 논 같은 거죠. 네. 살짝 이제 구름 같은 게 있고 오른쪽 지금 강남역 1번 출구가 지금 동글동글하게 하고 있는 아래쪽입니다. 네. 동쪽. 이 위쪽에 국기원이 있는 곳. 맞아요. 국기원. 예, 과학기술회관이 있고 최근에 재건축하고 있는. 네. 여기 위에 마을이 있었어요. 이 아래쪽은 국기원도 물론 언덕이긴 한데 네. 이 아래쪽은 사람이 살기 좀 애매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렇다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강남을 네. 보더라도 이렇게 17년 지도까지 영동 개발 전까지 언덕이어서 사람이 살았던 곳과 네. 사람이 덜 사는 계곡이어가지고 길 놓고 지하철 놓기 좋았던 곳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은 차수병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위에 있는 지역도 비가 너무 내리면 지하로 침수하지만 네. 아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들어올 겁니다. 요 상방하교 마을이 이제 우빵아따리 마을이라고 네. 오래된 마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쪽이 이제 하방하교 아랫방아따리 마을. 상방하교, 우리가 하방하교.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삼초에 있는 예, 요 근처죠. 네. 그래서 요 동네는 기본적으로는 침수보다 누수가 걱정인 거죠. 건물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침수된다는 거는 건물주분이 좀 지하로 물 스며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네. 덜 쓰신 겁니다. 조금만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을 막아서 미안한 말이지만 아래로 흘려보내면 되는 구조예요. 살짝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보면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네. 그래서 윗방아 마을 구불구불하고 아랫방아 따리 마을 구불구불하고 좀 내려가면 이제 독거리산이라고 지금 매봉역 자리 근처고. 네. 여러분이 지금 말죽거리를 비서울 보시는 건 여기인데. 맞아요. 양재역 있는 곳이죠. 지도상 여기 있죠. 말죽거리가. 네, 그러네요. 거의 매봉역 쪽에 가시다 보면 터블스 가는 방향에 약간 언덕이 있어요. 네. 매봉산 쪽에. 그쪽이 말죽거리예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도 물넘치는데 무릎 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내려갈 때 옆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길로. 이 길이 지금도 있어요. 사도건 마을이라고. 네. 그래서 지도로 보여드리면 딱 보면 지도 보면 보여요. 저 아까 올 때 살짝 여기 지도 보여드리고. 네. 강남역에서 보면 꾸불꾸불한 데가죠, 가운데. 네. 여기가 옷방아따리 마을이에요. 네. 국기원 있고, 네. 이 길들은 대단히 오래된 길인 거죠. 500년 됐을 수도 있고, 1000년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 영동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게 그대로 이제 구조가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래쪽은 선이 그어 있는 건 여기는 물넘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난 8월 8일 폭우 때 차수벽 잘하셔가지고 그 노아에 방조했던 데가 이쪽이잖아요. 서초구조의 강남역 근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시는 거는 건물주 분들 또는 건축가 분들의 태만입니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이 여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올 때 역삼역으로 내렸는데 딱 지도 보고 복닥복닥한 데를 지나서 아래쪽에 있는 건데 건물이 네.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다 언덕일 거다. 그래서 살짝 돌아서 왔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구조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원래 말죽거리, 도곡 근린공원 쪽. 네. 여기가 말죽거리 지역이군요. 매봉역 있는 양재천, 양재 전화구 교차로. 네네. 그리고 옆에 보면 길 하나가 비스듬하게 있죠. 여기 말죽거리예요. 거기가 말죽거리네요. 요거는 새로 놓은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물 걱정 없이 사시려고 한다면 요 위쪽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77년도 지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유효한 거죠. 뭐 침수는 최소한 피할 수 있다.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사도관 마을이 있고 말죽거리 있고 역마을이 있어서 네. 세 마을이 있어서 역삼이 되는 거죠. 세 개 역이 있는 마을이라서. 그래서 역삼인가요? 역삼이 있죠. 요게 이제 영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영동. 서울에서 이제 강남이 그렇게 명성이 떨친 시기는 영동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죠. 여기 원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영등포 동쪽이었잖아요. 네네. 막연하게 영등포 동쪽이 어디인가. 처음에 영등포를 많이 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1의 강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 상도동에 강남초등학교 있고 대방동 쪽에 강남중학교 있고 그리고 당산역 사거리 쪽에는 강남빌딩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강남빌딩. 그쪽에 강남이죠.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를 보면 저쪽은 서강남, 지금의 강남은 동강남이라 불렀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등포가 죽어버리면서 여기만 살아남은. 근데 그거는 이제 강남 개발이 워낙에 개발이 잘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인구를 강북에 너무 뒀다가는 600만 명을 뒀다가는 전쟁이 안 되니까 내려보내라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가 좋은 땅이라서 사람들이 제발로 몰려들었다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북에 학원 빼고 원래 낙원상가 주변에 학원가였잖아요. 그리고 저 서대문 쪽이 그 입시 과외촌 지역이었어요. 박물관 마을이 있는데 마을 박물관. 그랬다가 학원 못 짓게 하고 유흥시설 금지시키면서 강남에는 유흥시설 무제한 짓게 하고 학교 유지시키는 학원도 짓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게끔 그런 만든 강제 거예요.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강남이 만들어진 거지 원래 좋은 땅이 아닌 거고 질문하신 거 답을 드리면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곳이 있느냐? 그러려고 박정희 정권 말기 때 대학교들을 이전시키려고 그랬죠. 세종으로. 그렇죠.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조치원 캠퍼스라든지 홍대라든지 그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중단됐고 그 이후로는 이거를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10년만 더 살았으면은 제2의 강남이 세종 주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세종 주변이요? 세종과 공주 사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강남이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강남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0년은 뭐 불구하고 뭐 50년, 100년까지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입지는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놓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다의 개념인데 정치적으로 선택된 입지죠. 살기 좋은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기 좋은 입지죠. 사기 좋은 입지. 저는 이번 책에서 살기 좋은 것과 사기 좋은 것을 구분했는데 저는 솔직히 강남에 살기 좋다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은 강남은 저 잠실도 살았고 반포도 살았지만 너무 언덕이에요. 좋은 데 사셨네요.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그 학벌 때문에 학교 때문에 온 건데 학교 때문에 부모님이 제일 불만이었던 게 너무 꾸불꾸불해요 이게. 언덕했다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언덕 마을이잖아요. 근데 파주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곳은 파주인데 평택이나 천천히 완만하게 평지에 펼쳐져요. 전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런 데가 살기 좋은 겁니다. 또 오죽하면 이제 지금 고양시와 파주시 서부 지역인데 한강가 그쪽으로 광해군 때하고 1900년대 초에 이토히로부 밑에 통간부 때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거 보지만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에서 안 됐고 광해군이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고 이토가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고 강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거고 앞으로도 수해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이제 전기차들 이제 침수당하면서 잘 살 겁니다. 지난 8월 8일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사람들이. 제 기억엔 4번인가 5번째인데 마치 처음 겪은 것처럼 충격받고는 이제 강남은 망한다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슈가 그렇게 난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80년대 7년인가 때 강남터미널에 제 기억에 최초로 물이 잠겼어요. 그때 터미널 앞에 제 무릎까지 물이 왔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꽃시장 있고. 그래서 거기 처음으로 물이 잠겨서 다 떨이 판매하고 그랬어요. 모피들 다 이제 잠겨가지고.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강가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남쪽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주택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하면 단전 단순하고 그쵸. 사람들 이번에 그 홍수 나서 전기 끊기니까 10층까지 엘리베이터 가동 안 해서 걸어갔잖아요. 네. 이미 그랬습니다 그때 8, 90년대. 그래서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가동 안 되고 물이 끊겨가지고 급수차가 왔는데 12층에 살았는데 그때 잠실 네. 10만포에서 네. 물통 들고 이제 12층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고층을 좋아하지만 네. 저는 너무 높은 데는 안 살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고 계신다고 소문 듣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가지고. 네. 오늘들 올라오면서 지금 이 빌딩도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바람에 걸어 올라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사시면 돼요. 산다는 거 두 가지인데 강남은 그런 곳이니까 만약의 경우에는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물을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시면 좋은 거고 차수벽에 있는 탁월한 건물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고르신 다음에 이 21세기에 강남이 이렇다니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땅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네. 부자들은 평창동이라든지 또는 한남동에서 거주를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강남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부자 동네는 거기다 한남동 또는 평창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부자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는 정말 정치적 급변이 있을 때 옮겨갑니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 안 옮겨요. 근데 고려가 그나마 조선을 옮길 때 사람들이 올라온 것도 한양이 원래 빈 땅이 아니라 고려 후기 때 남경이었잖아요. 남쪽 수도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옮겨올 만한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강남은 그런 게 없었던 완전히 농토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부자들은 오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굳이 왜? 뭐 투자는 하겠지. 네. 하지만 본인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죠. 부자들은 정말 보수적입니다. 괜히 쓸려 움직였다가 잃을 수도 있고 괜히 휩쓸리기 싫은 것도 있고 나는 다르다. 저 이제 떼부자들 벼락부자들이 강남 갈 때 아파트 하나 차나 우연히 골라가지고 부자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있으면서 부르지킬 것이다. 그래도 이태원 한남동 이런 데는 1920년대 개발된 곳이거든요. 100년 된 곳이에요. 성북동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역사가 됐기 때문에 100년에 걸쳐서 검증된 거죠.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실 반대로 약간 교통 불편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 안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부자들이 점점 더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점점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원래 정말 부자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남들 보이는데 안 살아요, 잘. 타워필스는 그냥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딱 봐도 보이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경비원 들어와서 뭐라 하지만 어쨌든 보이는데 정말 부자들은 이런 데 숨어 삽니다. 괜히 욕먹기 싫거든. 또 아파트단이 거의 대부분 다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정말 사실 아파트라는 게 오늘 주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집은 잘 지은 단독주택인 거고 프라이버시 보장되고 근데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고 치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잘 지은 아파트가 다음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지은 주택인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빌라에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이런 주택 생활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주택유전자라는 이제 걸작도 내셨고 근데 그분의 표현을 빌면 아파트라는 거는 주부의 해방이었어요. 주부의 해방이요? 해방입니다. 그 전까지 집에는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됐어요. 전화도 받아야 됐고 열쇠도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잠그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그리고 문화센터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 60, 70년대 생활사에서 꽤 좀 중시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보면 드라마 보면 이제 전화 오면 과외동입니다. 그리고 성북동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창동입니다. 신고가 있든지. 근데 신고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는 신고방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것도 대형 평형에는 그 신고방이 있었다고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약간 일반인 다른 가족하고 분리되는 식으로 싹 들어가게 하는 필요 없게 된 것이 그냥 잠그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라든지 전기 시설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그래 강북이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도 있지만 뭐 뒤에는 산, 앞에는 강이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부자들이 처음에 그 지역을 혹시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풍수는 안 믿습니다. 풍수지리가 참고로 풍수는 그 요는 뭐냐면 최소한 물이 와서 잘 빠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빠져서 메마르지 않게 적당히 잠기는 곳. 그 정도가 농사짓기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풍수지리적인 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현대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은 농업국가가 아니라 공업국가거든요. 원래 물이 잘 빠지는 게 중요하고 지하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저수를 잘 했다가 화장실 물도 쓰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예전식 개념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산이 적당히 뒤에 있으면은 산사태 나기 쉽습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이 심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 비가 폭우 내리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산 임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배산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우면산 무너진 거 보시면 2011년에 네, 맞아요. 예전 개념으로 그렇게 무너질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부수단로 넘어가지고 아파트도 1층까지 잠겼고,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서초 강남구 쪽에 그 전원주택 많잖아요. 네. 그 곡자 들어가는 내곡, 세곡, 자곡, 네. 은곡해서 그쪽도 피해 많이 입었어요. 거기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입니다. 우면산이 위험했었어요. 그 뒤로 우면산은 거의 요새화 됐죠. 다 깎아가지고 완전히. 네. 근데 지난 8월 8일 폭우 이후에 좀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우면산 말고는 그냥 이제 모래주머니 몇 개 놓고 말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고 나기 전까지 안 움직인다는 거를 지난 한 달간 느끼고 오늘 이번에 태풍을 맞이하고 있네요. 우면산은 그래도 방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우면산 됐습니다. 또 부자 동네고. 이게 1939년 식민지 때 만든 지도인데 39년이요? 예, 이태원의 탄생입니다. 우와. 그 전까지 이태원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묘지였어요. 네. 공동묘지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도 여기 묻혀 있다가 여기 개발한다고 이장한 게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잖아요. 근데 그때 네. 유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무연고 묘지 취급돼서 가보시면 무연고 합장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분들을 모신다. 네. 거기가 현재 유관순 열사의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광동이라고 네. 오사단길이라든지 유명하잖아요. 네. 종점 숯불갈비 해가지고 네. 거기가 개발될 때 땅 팔 때마다 그렇게 유골이 나왔대요. 다 미처 못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발된 곳이 한남도 이태원이고 이제 개발한 이유는 이제 일본인들의 조선에서 은퇴한 일본인들 또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부자들의 별장지 같은 거였죠. 당시의 분당 같은 겁니다. 용인 같은. 그래서 이때부터 검증된 곳이에요. 이쪽에 지금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지도 보여드리면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실 거라. 대략 지금 여기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있는 데가 지금 이거예요. 여기요. 살짝 언덕이잖아요. 언덕이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네요. 요게 사실 살기 좋은 겁니다. 적당히 언덕이 비스듬하게 있어야 돼요. 완만하게. 강남처럼 이게 올통돌통하면은 살기 힘들어요. 학교들 다 위에 있고 국가개발계획 같은 거 보실 때 도시계획 기본계획 같은 거 볼 때 네. 그때 뭐 발표되는 거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국이란 나라, 한반도라는 지역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네. 근대적으로 스타트한 20세기 초부터의 계획을 한번 쭉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골라졌고 여기는 왜 빠졌는가? 이때 여기 왼쪽 오른쪽 왜 빠졌는가? 이런 것들 좀 상상해 가면서 그러면은 여기 이 아랫지역, 당시 개발하지 않은 곳을 개발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고 당시 기술적인 이유, 정치적 이유로 앉았었는데 이번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해결됐길래 개발하는가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연습 문제 푸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 기본 계획을 볼 때 여기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이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이거까지 못 보시더라도 최소한 네. 도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발표하잖아요. 네. 10년, 20년마다. 네. 두세 개라도 맞춰보세요. 그럼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예요. 게다가 민선 지자체장이 된 다음에는 인구 100만 네. 확장하는 도시 뭐 세계 5대 도시 다 이러잖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다들 내 주변에 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네. 다들 너무 믿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의 책임으로. 정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열심히 홍보하는 책이 분당에서 세종까지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네. 한번 보실만한 책인데요. 네. 아산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당시 아산시장님이 인구 100만을 노렸다고. 근데 이제 이분은 도저히 아니니까 좀 네. 했는데 온갖 해가지고 이제 도시 기본계에다가 100만을 넣었는데 안 되고 있죠. 천안이랑 합쳐서 100만이 아니라 아산만 100. 사실 저는 이제 아산, 당진, 서산 높게 봐요 가능성을.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100만은 좀 아니지 않는가. 화성 같은 데가 이제 100만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성남은 100만을 못 들었죠. 네. 그러니까 100만 뚫기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믿고 아산이 시가 100만이 간다니까 투자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넘칠 테니까 예. 가야 된다 하면 네. 안 되는 거네요. 네, 이런 것도 보시고 아산 한번 돌아보시고 아산 넓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이 아산이라고 하면 떠올리실 건 아마도
KTX 천안 아산역 주변 아파트 그쵸. 많이 올라가네. 그쵸. 이거 좋아지고 있네. 그거랑 아마 저희 현대 자동차 놈들은 거 인주 쪽에 자동차 시험장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아산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반나절 좀.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대중교통 다니지만 네. 차로 다니시더라도 딱 아파트 몇 개 찍고 그 업자들이 권유하거나 이제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데만 말고 그 말 안 하는 곳을 가보세요. 왜 말을 안 하는 걸 같이 봐야지 답이 보여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네. 이제 어디 답사를 가실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네, 편이세요?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전국 다 그렇게 다니시는 예, 거예요?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큰 규모의 도시국가라 네. 제가 뭐 요즘엔 농촌이나 이제 산촌을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장할 때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홍춘옥 선생도 네. 그 2호선 라인 기본으로 9호선, 7호선 사이 걸어 다닌다고. 네네. 그리고 버스 하나 일부러 앞에 내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저는 길게 합니다. 전 답사까지 하니까. 전 박사님께서 이번 주만 해도 몇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인천, 하셔가지고. 홍천, 네. 청주. 저는 맞죠? 자차를 운전해서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제가 지금 관악구에 사는데 네. 관악구에서 인천 계양장까지는 차보다 경상이 빠릅니다. 네네. 대충 제가 해보니까 부천 넘어가서 서쪽으로 하면은 열차가 빨라요. 그게 철도의 우위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GTX 얘기 나오는 거, KTX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들 이제 우리 앞에 지하로 KTX 뚫어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안 되는 거고요. 물리적 거리보다는 확실히 요즘은 시간적 거리도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통지리학에서 그 얘기가 있죠. 이제 교통을 의해서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거는 네. 실제로 펼쳐진 지형하고 다른 거라고. 그래서 교통의 시간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돈이 많아도 네. 강남은 별로 살기 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고 집은 이제 실거주는 딴 데 하고 뭐 투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 지금 이제 무주택입니다만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어차피 자기 집은 안 파는 게 기본인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살고 싶은 데 살아야죠. 제가 살고 싶은 곳은 정말로 전 파주나 고향 쪽이라서 좀 평지고 예. 대단지가 좀 있고. 아니요, 저 운정보다 북쪽. 개발 운동보다 압력이 없는 곳. 제가 이사를 한 30번 다녔는데 30번이요? 너무 징그러워요. 이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살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네. 제가 답사를 하다 보면 새로 만든 브랜드 대단히 아파트 단지 말고는 전부 다 지주조합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네. 바로 며칠 전에 청주 남쪽에 상당구라는 데 다녀왔는데 네. 거기도 무슨 지주조합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막 해놓고 철거 예정. 그 운정보다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못 지어요. 그래서 이런 데 살면은 내가 살든 말든 괜히 지주조합들이 와가지고 외지 자본들이 와서 안 건드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쾌적해요, 가보면. 공기 맑고 네. 강도 보이고 전 산보다 강이나 평지가 좋은 사람이라. 근데 특히나 박사님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답사에 다니시다 보면 살고 싶은 곳들이 그렇죠. 분명 생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좀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 나와가지고 자기 직장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네. 교통이 안 막히는 곳이 필요하실 거고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어느 케이블하고 녹화하면서도 만난 연예인분은 가평 산다고 아주 편하다고 편하면서도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런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네. 사실 강남이라면 사실은 방송인들은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좋죠. 여기 반포대교 가면 금방 네. 방송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강남구는 좀 멀어요. 그래서 보면 서초구 살다가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지만 주변에 연예인들 많이 보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주로 서초구 얘기입니다. 그거는. 강남구보다는 서초구에 예. 그런 분들이 예. 많이 있네요. 출퇴근 빨리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상암이라든지 네. 일산이라든지 탄영 가야 되는 분들. 네. 근데 강남은 투자 목적은 좋다 생각하는데 네. 투자 목적은 전혀 모르실 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평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파주와 고향의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네네. 또는 평택도 괜찮았고요. 네. 화성이 이제 세계 10대 도시가 될 건데 네. 화성은 가능성이 큰 도시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화성보다 평택이 더 쾌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은 서쪽이 가능성은 많은 곳인데 네. 조금 오들두들해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탁 트인 느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화성이 너무 잘 나가는 도시라 개발 압력이 큽니다. 개발될 수가 예. 있으니까. 예. 네. 뭐 우정인 해가지고 굉장히 향남이라든지 서해선 뚫릴 거거든요. 네. 뚫리면은 굉장히 이제 좀 시끄러워질 것이라. 거기 비하면 평택은 넓은 땅이라서 네. 그야말로 넓은 호수잖아요. 평택이잖아요. 네. 이거 개발해도 모자랄 거고. 저는 아마 한국이란 국가가 평택 개발을 끝내기 전에 인구 감소로 들어갈 거로 봐서 평택의 서쪽 어딘가도 괜찮을 거로 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난 산을 너무 좋아해서 네. 창문 열었을 때 산이 보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전 최근 추천하는 게 강북구, 서울. 네. 서울 강북구 열면 저기 뭐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뭐 불암산, 수락산 멋지잖아요. 네.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 기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안 기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단히 개별적인 겁니다.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 추천합니다. 수유동 같은 데 최근에 419 묘역, 국립 419 묘역 주변이 네. 카페거리 된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근데 이 프로에서는 우이동하고 네. 지금 지도 보이시죠? 대충 끝에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의정부로 가는 건데 거기 네. 말고 요쪽 이제 여기 우이신설선, 우이신설선이 네. 있는데 우이동 있고 여기 무슨였지? 쌍문동 있고 네. 요 동네가 좋더라고요. 산 좋아하는 분은 여기 추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우이신설선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요. 완만하게. 네. 근데 양쪽에 계곡 언덕 끝에 올라가서 내려보는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내키시만에 문 열고 그냥 산에 올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419 묘역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419 카페거리라고. 거기 419 카페거리가 있네요. 예. 여기는 근데 진짜 아파트가 거의 없네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한국은 산 경관 뭐 이게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내려가면 있죠, 아파트들이. 네.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벽산 이런 데 사시면서 네.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산 근처 사시면서 이제 문 열고 올라가시면 되고. 혹시 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 있을까요? 제가 강이라는 게 어느 규모 강을 떠오르십니까? 한강 규모도 있고, 네. 금강 정도도 있고. 저는 크다면 한강이고 작다면 탄천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 솔직히 탄천 정도로 탄천이나 양재천을 만족하시는 분은 강남 좋습니다. 네네. 그러려면 강남은 정말 훌륭한 곳이죠. 남쪽이 좋죠. 네. 북쪽은 한강 좋은 거고, 그래 좋은 건데, 네. 탄천이 이제, 나쁜 점은 네. 평소에 수량이 적어요. 강으로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의 출발점인 광주대단지를 만들 때, 네. 가장 실수한 게 바로 그 점인데, 탄천이 있으니까 수돗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너무 적어서 짓자마자 한강물 끌어들여야 됐어요. 물의 수량이 좀 있어야지 강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흘러가는 게 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홍제천 같은 데가 이제 마포구나 저기 범홍대 앞이어가지고 네. 인기는 좋은데 강이 좀 고가도로 덮였잖아요. 이게 순환도로로. 네. 안 이뻐요.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는 안양천이 좋습니다. 안양천이요? 예. 제가 최근에 양천구청하고 일을 하나 했는데 네. 소문 들어보니까 안양천을 둘러싼 몇 개 이제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양천구, 구로구, 의왕시, 안양시 묶어가지고 그 국가정원 아시죠? 순천만이나 울산처럼 네. 국가정원 움직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꽤 아름다워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개발까지 하면 더 좋아질 아주 수 좋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파트 뷰를 보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 그 구로 쪽에서 바라보는 광명이나 쪽에 양천구 쪽의 아파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쫙 펼쳐진 모습이. 그렇게 뷰가 펼쳐진 곳은 노원 신시가지 쪽하고 네. 중랑천 주변 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얀 게 구름처럼 아파트가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이. 진짜 가서 보지 않으면 보시면 모릅니다. 이런 경우 아마 북한산 좀 올라가셔서 내려보시면 이제 이 서울 동북 지역의 아파트가 만들어낸 아름다움 볼 수 있죠. 저는 아파트라는 걸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제 결론 나가자면 네.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건 답이 있죠.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면 되죠. 네.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살기 좋아하는가라는 문제.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을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아니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지. 맞습니다. 사람 많은 걸 좋아하시면 정말 이태원에 살아도 좋은 거고 사대문도 정말 훌륭한 거고 저기 궁리에 붙어있는 아파트들 맨날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어쩌면 경우 좋을 수도 있어요. 노년에 적적하실 때 사람 보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대문에 들어가시는 건 좋죠.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는 얼마 전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낙후라는 게 상대적 낙후죠. 네. 이분들이 바라보시는 이제 발달하는 건 아마 저 강남의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낙후된 것도 많은데 그렇죠. 왜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낙후됐다 생각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 특히 서울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맞는 것들은 근원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손대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올 때 500만 원 건설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줄인 게 200만 원잖아요. 네. 근데 200만 원 가지고도 허덕대가지고 이제 자재가 부족해서 바닷물에 쓰다가 맞아요. 딱 그 자재 골조들 다 부식되고 그래서 어디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네. 조심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광주 화정 무너진 거 보고 놀라시는데 네. 이게 겨울에 빨리 공사하려고 시멘트 불 떼서 양생하다가 이렇게 된 거, 부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일기 신도시 때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 이제 평촌인데 92년 1월에 네네. 똑같이 거의 1월 28일에 그 콘크리트 시멘트 빨리 양생하려고 불 떼서 하다가 콘크리트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일기 신도시 이런 겁니다. 게다가 바다모래여서 제 지인이 이때 그 건설 현장 알바를 했었는데 네. 집에 놀러 왔거든요. 손이 허옇더라고요. 중독돼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진짜요? 그 단순한 시멘트 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바닷물에까지 가미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부실하고. 네. 그래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92년 11월 7일 경향신문 신도시 아파트가 불안하다. 완공 후에도 부실 속출. 이거는 군포시 삼보 신도시입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부실해서. 부실해가지고요. 네. 신도시 아파트 부실 파문 확산. 와우 아파트 재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거 91년 얘기예요.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부실하게 지었어요. 급하게 좀 많이 짓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네. 그리고 쓰레기 더미 묻고 위에다 하기도 했고.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구이동 지금 강변 터미널 있는 근처도 네. 그 구이 택지 개발할 때 쓰레기 매립했거든요. 옛날제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여기 이때도 평촌도 이랬고. 평촌도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짓자마자 입주 당일에 가스가 새가지고 그 금이 가서 그래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도 있었죠. 뭐 물론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보완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약하리라 보고 노원 신시가지와 목동까지 포함해서 네. 지진이 점점 자주 나고 있는데 이 건물들은 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내진 설계 같은 건 전혀 없나요? 거의 없죠. 저는 이제 노원은 살았었는데 네. 한 진도 3정도에 흔들리더라고요. 이건 이미 좀 기울어 있었어요. 집이 살짝 딱 정방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크게 오면 무너진다는 느낌 받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는 이런 위험에서 그 일기 신도시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집단으로 사고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일기 신도시를 만들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손정목 선생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유명한 책이죠. 네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읽으시고 외우셔야 되는 책인데 거기 보면 나오는 게 결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에요. 그때쯤에 이제 북방 외교하고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가 사망했지만 이제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중공하고 수교하면서 이제 북한하고도 앞으로 수교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비교해보게 될 텐데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비난했지만 최소한 북한에 무주택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줬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네. 근데 그걸 알았을 때 남한의 중하층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체제 불안 위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중산층 만들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200만 원을 공급함으로써 200만 명 정도를 중산층으로 만들므로써 사회 불안을 억제시켰다. 사실은 한국의 80년대 말은 거의 혁명 직전 분위기였어요. 87년 6월 항쟁부터 해서 노동자 대투쟁 파업까지 그게 이어지는 분위기를 차단한 거죠. 200만 원으로. 보통 북한과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건 별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없을 것 같고 폭등하는 집값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집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더 근원으로 나가면 북한과의 비교로 체제 경쟁이라는 거죠. 네네. 부동산, 땅 하시면은 저는 크게 세 부분인 것 같아요. 법규, 법학 또는 토목 그리고 경제학 세 가지 분야 같은데
한국 현대의 기본적인 도시 구조의 형성 원인은 형성 배경은 국방입니다. 북한과의 최대 경쟁 및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두 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대비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일산 신도시인 거죠. 일산 신도시는 사실 군부대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 군부대가 반대했었어요. 뺄 수 없다고. 여기 네. 전방이라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했었어요. 대장으로. 거기 부대 대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일산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빼주는 대신에 같은 땅을 줬고 네. 군 측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많이 돈 얘기인데 네. 유사시에는 일산 신도시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정차 진입을 막겠다라는 얘기. 아, 네. 그 여러분 젊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꽤 유명한 얘기예요, 다들 이거. 처음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네네. 파다했던 얘기인데 실체는 뭐냐면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일산 신도시 서북쪽 보시면 북한을 향해서 아파트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네. 이건 군대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조준 사격할 수 있게. 그리고 보면 강이 천이 하나 흐르죠. 네. 이게 탱크 진입을 막는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럽 성에 보면 주변에 네. 물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게 되는 네. 건가요? 그 일산 신도시는 호수도 인공호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람 여기 살다가 쫓겨나고는 이제 자기 집이 호수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90년대 들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가지고 이명 계약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이제 건설 주체는 협의를 맺습니다. 지금도 신도시 만드실 때마다 네. 다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선이고 정치를 위해서라면 경제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게 지난 80년, 90년간의 한국의 개발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도시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했던 게 네. 고덕 신도시인 거죠.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 말씀하시는 평택 고덕 거죠? 신도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실 때 흔히 이렇게 그림 지도로 보시지만 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때 가장 좋은 사례가 고덕 신도시입니다. 위성지도. 위성 지도로 봐야죠. 그것도 이제 구글 지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그림 지도로 봤을 때 회색 지역이 있죠. 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이건 이제 미군기지 옆에 짓는다고 국제화가 붙은 건데 이렇게 보면 그냥 개발되겠구나 한 거죠. 네. 뭐 아름답게 되겠네. 저 옆에 삼성전자 있고. 예, 뭐 네. 호재 많구나. 지제도 있고. 네. 지제역도 있고. 여기죠, 여기. 지금 문제는 여기입니다. 서북쪽. 네. 스카이뷰를 보면 다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만 딱 피자 케이크 조각처럼 서록이 펼쳐져 있어요. 네네. 이게 뭘까? 사실은 이거에 평택시가 내놓은 것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네. 빨간색 부동산 가지고 많이 보시는 색깔들 이렇게 할 거다. 네. 인데 정말은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네네. 이게 초록색이 아닌 거예요. 녹지가 아니에요. 이게 미군 탄약고입니다. 알파 탄약고라고. 네. 평택에는 탄약고가 2개 있었습니다. 알파 탄약고, 베타 탄약고. 그 중에 하나는 빠져가지고 송탄 쪽에서 네. 공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언젠가는 빼고 아파트를 짓든 공원을 지을 것입니다가 지금 평택시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이게 맨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탄약고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고덕 사람들 돈 벌라고 저기 시골 사람들 손해볼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당장 지난 지선 때도 화제됐지만 인천 계양구에도 탄약고 있잖아요. 네. 바로 아파트 근처에 상기신도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이렇게 색깔 지도 보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위성 지도로 봐도 한국 거를 모르고 구글 지도 봐야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는 탄약고는 위험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탄약고도 다녀왔지만 네. 북한이 만약에 공격해가지고 하나가 폭파되더라도 불이 옮겨붙지 않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하고 완전히 고립돼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여기가 아파트 개발해야 되니까 빼십시오 한다고 빠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기 때문에 네. 집값이 아니라. 그럼 아파트에서 탄약고 보이겠네요? 보이는데 네. 근데 모르면 모르죠. 모르면 안 보일 수 이겁니다. 저 너머가 탄약고예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다녀왔죠. 이 빈땅이 왜 비어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참 한국 사람들 교육하는데 한국 사람은 학벌을 좋아하는 거지 교육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자기 집하고 탄약고 사이에 학교를 건설하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해야지.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반대로 하거나. 집을 조금 더 탄약고에 가깝게 하고 학교를 좀 더 멀리 하고. 집은 언덕에 있고 학교는 애들 다니기 쉽게 평지에 놔야 되는데 다 학교 언덕에 있잖아요. 교육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학벌이 중요한 거지.
이제 평택시의 희망으로는 빨리 빠질 거다, 빠질 거다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이라든지 입장은 당분간 계획 없답니다. 이거 빼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바로 옆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있는데 뺄 때가 생겨야지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뺄까요? 그렇죠. 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문제가 수원 군공항이고 성남의 서울공항이고 김포공항이고 저 대구공항이고 네. 광주공항인 거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려 그러면 정말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말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무리라는 건 뭐냐면 네. 가덕도가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이 낙동강 하구원 넘어서 이 남쪽입니다. 네. 여기 지금 태풍 오면 그대로 쓸리는데 외항에다 짓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짓더라도 공사 중에 여러 번 아마 붕괴될 겁니다. 태풍 올 때마다. 지어지면 아마 전 세계 토목사에 하나 신기원을 이룰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땅 섬에다가 공항을 지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뭐 한번 저 한국은 토목 강국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좋다 봅니다만 여기 김해공항 있거든요. 네. 김해공항 있고 여기 섬이 하나 큰 게 있잖아요. 몇십 개 섬을 묶은 건데 네. 이거를 통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은. 아래가 명제신도시라는 데고 네. 여기 뭐 공항이 있죠. 사실 이게 키우면은 지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키우면 나오고 줄이면 사라지는 이상한 겁니다만 여기에 박혀서가 안 되는 건데 빼고 지금 싶은 거지만 네. 일단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좀 토목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섬 자체가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반 침하, 연약 지반이라는 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책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근거를 가지고 몇몇 지역에 건물을 사시거나 집을 사실 때에는 지반 침하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모르시고 사셨다가 이미 어떤 지역은 짓는 중에 기우는 것도 있고 땅 가라앉아서 혹시 그 매립지가 아닌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일산입니다. 일산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네. 몇 년 전에 그 열파이프 터져가지고 사망사고 났었잖아요. 네. 일산 고향 토박이들한테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워낙 저습지고 상습 침수 지역이고 땅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집을 안 짓는단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뒤틀리고 그러는 거죠.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꽤 많은 지적이 나온 거라서 네. 비교적 통솔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아직 가설의 영역이지만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명제신도시라 주의하시라. 이렇게 건물 침하되기 시작하면 제가 못 봤습니다. 파실 때. 그렇죠. 폭탄 돌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사시려면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집안이 좀 약한지 좀 그래 튼튼한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죽 연합 집안이 유명하면은 시도 있어요. 어느 지역 보면. 인천 어느 데인데 네. 내 마음의 연합 지방 구역이라고 네. 서해포구 월곶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내 마음에도 무르고 약한 땅이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반경 5cm 지점은 언제나 진흙입자로 덮여있어 무게를 버티는 힘이 매우 약하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분들은. 네. 최소한 이런 정도 조사하시고 네. 건물을 사시거나 자기 살 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혹시 사람들이 좀 기피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집안도 말씀 주셨고 탄약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까요? 공해죠. 공해. 공해 문제는 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도 보시면 공장들한테 지우거든요. 공장도 약간 국가 안보시설이라. 네. 대표적인 게 대조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성사진 지도. 요게 지금 안산 시화입니다. 반월공업단지. 네네. 뭐 푸르스름하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지붕이 공장 지붕이 좀 파랗잖아요. 네. 요런 게 세계적으로 드물어가지고 좀 유명합니다. 이게. 이렇게 빼곡하게 파랄 수가 있다니 이런 거고. 하나는 그 청라죠. 청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냥 아파트 단지구나 회색으로 잘 돼 있고 7호선도 들어오고 청라에 유명한 7호선 기원탑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7호선도 문제예요 사실. 7호선 너무 길어서 이게 말만 지금 7호선 말만 지금 서울 지하철이지. 기원탑이네요 진짜. 네. 사실 이분들은 7호선 요구할 권리가 있었죠. 이거 지을 때 이미 교통분담금도 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 자꾸 끌었으니까. 그래서 청라 시티타워 기원탑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진짜 오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실제로 만들어지기로 했으므로. 이루어진 거네요.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 교통도 여기서 강남 가려면 먼 거랑 하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개발지구나 한 거죠. 경주 이게 골프장도 있고 좋네. 인데 호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파랗죠.
파라타는 건 공장입니다. 그쵸. 서부 일반 산업단지예요. 굉장히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있다는 곳은 여기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네. 그래서 서쪽에는 그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중국이 있죠. 네. 제 인천 지인이 좀 있고 친척도 있는데 네. 인천 토박이 분인데 자기들은 서쪽 안 산다고. 송도도 비롯해서. 본인들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냄새가 좀 난다. 제가 많은 지방, 청주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는 동북 쪽에 증평 근처가 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살기 좋다. 냄새 빼고. 냄새 빼고. 냄새는 그냥 좀 냄새가 매캐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휴일에 가면 공장 운영 안 하니까 냄새 안 나죠. 냄새 안 나겠죠. 주말에 가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디 방송국 가서 촬영할 때 그 코디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이것저것. 그래서 그거 휴일에 가셨죠. 그 평일에 그 출근 시간에 가보시라고. 그래야 교통 길 막히는 것도 알 수 있고 공장 돌릴 때 냄새도 알고. 이쪽 지역 일부 지역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걷는 것만으로도 이거 몸에 나쁠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 금속 냄새가. 그래서 여기 지역은 워낙 심각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먼저 했었기 때문에 나가란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만 뭐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휴시하러 가는 분들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사 팀 중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임장으로 같이 다니시는 건데 네. 임장 하시면 아시겠지만 초급자들은 그냥 아파트 값만 보고 빌라 값만 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중급 이상 가면 토지 역사를 보거든요. 그래야지 추세를 알 수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피하는 거고 이건 뭐 폭탄 놀리기고 다 쉬쉬하고 있는 거라고. 아예 모르고 하면 대응할 수도 없을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네. 우리 알고 들어가면 옆에 있으니까 좀 값 좀 깎아달라고. 우리 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좀 싸게라도 사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 괜찮은 거죠. 이거 청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 서쪽 지역입니다. 화성 중부 지역이에요. 네.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동탄은 아닙니다. 네네. 터널이 있다가 지금 터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딴 게 있죠. 이제 가건물이 있네요. 네, 터널 짓다 말고 KTX가 원래 일로 지날 예정이었는데 네. 아래에 광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공사하다가 집안 침하 때문에 집안 일어날까봐 중단한 곳이에요. 이 광산이라는 게 뭐냐면 맹독성 광산이었어요. 그 지금도 그 광해공단에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정화 작업이라는 게 쉽게 안 끝납니다. 몇십 년 걸려요. 근데 보면 이제 강제 이주돼가지고 안 사는 곳인데 뒤에 아파트 짓고 있죠 지금. 여기 뒤에 가면은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해요. 있어요. 근데 그쪽에 부동산 분이 한 얘기가 한번 와보고 사시라고. 그래서 자기 살 집인데 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할 정도. 아시겠지만 토박이 부동산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네. 팔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할 정도예요 지금 현지에서. 근데 바로 산 넘어 지금 아파트예요. 진짜 잘 보고 매수를 하셔야겠네요. 너무 지금 모르시고 들어가시니까 저는 답사하다가 본 건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살 수 있지라는 몇십억짜리 집들을. 근데 그런 너무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최소한 어디에서 살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 소거법을 진짜 해서 그래서 남은 지역들은 대체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제학적 원리로서 들어가시라는 것이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일기 신도시가 3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지났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 건물이 100년이 이상 된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그리고 유럽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디는 재건축을 하고 어디는 100년 이상이 가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큰 차이가 있죠. 유럽은 이미 18세기 때 근대가 됐고 여기는 근대 도시국가가 된 지가 한 50년, 100년이라 한국에서 이자까지 만든 건물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유럽 파리 같은 데는 이미 18세기부터 근대적 구조를 만든 거예요. 용적률 높이고. 건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건가요? 그냥 근대적인 도시에 맞게 대규모 인구가 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울 같은 가난뱅이 화가도 산 거죠, 파리에. 근데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지역을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고울 같은 가난뱅이가 못 들어가는 그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에서 한때는 근대적 도시였는데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묶어버리는 바람에 도시의 생명력을 죽여버린 부티크 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저 서울의 사대문 같은 데가 참 부티크 도시라 생각합니다. 몇 개 있지도 않은 거를 너무 규정이 네. 어겨가지고 개발을 억제하다 보니까 사람이 못 살게 되고 네. 병원도 별로 없고 이상한 도시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도시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는 최소한 18세기부터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네. 인구를 감당할 만큼의 토목 기술이 개발된 건데 일기 신도시까지는 최소한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위험한 겁니다. 이기 신도시까지는. 네, 일기 신도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훨씬 더 건축 공법 같은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더 넘어가도 충분히 좀 튼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짓기 나름입니다. 그 60년대 만들었던 낙원상가 아파트라고 낙원상가 네. 아시죠? 네네. 그 아파트도 한 50년 넘었잖아요. 60년 됐잖아요. 앞으로 50년 더 갈 겁니다. 사실은 건물이라는 게 무너져라 기호만 안 하면 대체로 가요, 100년. 근데 빨리 짓고 용적을 높이는 게 지금 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돈 생기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죠. 그 위에 상층에 대한 개발 권한을 이제 개인한테 그걸 줘버리느냐,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걸 관리해서 일정 이익을 빼내고, 네. 그걸 임대주택을 짓자는 입장인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제 다 우리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잘 못 지었어요. 아, 좀 부실 네, 토목적으로 위험합니다. 아, 토목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지은 게 안전하냐에 대한 답은 이 사진을 그렇죠. 대신하도록 하죠. 그래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도 좀 부실 공사가 맞습니다. 있는 곳이라든지 좀 위험한 곳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도 좀 체크하시고요. 약간 문제 있는 브랜드를 유명한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건 네. 뭐 검색하시면 그 브랜드 이름 넣으시고 네. 부실 또는 뭐 하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 정도는 검색해보시고 여러분의 돈 매력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그런 데서 좀 부실이라든지 좀 하자가 없는 곳을 최소한의.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에 가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곳들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맞나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핀란드 가니까 한국 주공아파트하고 똑같은 거 있더라고요. 중업아파트랑 똑같은 게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핀란드 가서 헬싱키에 구도심만 다니시니까 모르는 거지. 네. 이렇게 쭉 지었어요. 부당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동이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이 네. 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있어요. 쭉쭉. 물론 핀란드 절대 인구가 서울보다 적기 때문에 층고가 낮지만 네. 이런 주택 단지가 계속 있습니다. 헬싱키 주변에. 그리고 보면 네. 조금 더 층고가 낮은 한국의 초기 주공 같은 느낌들 네네. 계속 있어요. 타만 뉴타운도 그렇고 보시면은 혹시 일본 쪽도 일본이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타만 뉴타운은 일기 신도시 모델이니까. 네네. 제가 살았던 데 자체가 그 타만 뉴타운의 끄트머리였고. 네. 유학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데 보기.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요거였습니다. 이런 느낌이 그냥 똑같아요. 이게 무수하게 끝에 펼쳐져 있고 네. 이게 언덕이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평균 15분이 안 돼서 인구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가서 활성화 시켜봐라라고 한 거였죠. 좀 저렴한 가격에 주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아요, 구조가. 진짜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가도 무수히 펼쳐져 있고 아파트들은 유명한 데가 노릴스크라는 데인데 네. 여기도 공해가 심각한 곳입니다만 이런 분위기 대도 아파트예요. 그냥 쭉쭉쭉쭉. 여기 살짝 형태는 다르지만 근데 비슷하네요. 기본 철학이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소비에트 색깔인데 네. 다 아파트예요 그냥. 네. 공업도시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한국이 공업국가라서 모든 기본 시민들이 다 똑같은 데 들어가서 똑같은 삶을 하고 1, 2, 3, 4, 5, 6, 7, 8 번호가 붙어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산업국가라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평택 가면서 이거 통째로 떼다가 가져갈 수 없냐고 했던 공업국가의 원천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최고급의 단독주택은 부담 못하지만 잘 못 지은 단독주택보다는 편의를 줄 수 있는 특히 여성들의 해방을 일으킨 거죠. 이거는 아파트는 자꾸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인구 절반을 해방시킨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나가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건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그 전까지 단독주택들은 부엌에서 안방 올라갈 때 층고 참이 있고 해가지고 네. 여성들 무릎 허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쵸. 초기 아파트들은 참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전통 양식을 가져오다 그대로.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혁신이네요. 혁신입니다. 이걸 특히 남성 논자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간과하는데 여성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데 안전을 확보해 준 겁니다. 최소한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 프랑스 그분이 너무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어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저 아파트 일종의 생활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지 이어가면서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부동산 버블이 났을 때도 아파트가 많았었나요? 아파트 많죠. 근데 버블 때 네. 사만 뉴타운 같은 신도시를 많이 만든 거고 버블이 깨지니까 신도시 쪽은 점점 무너져 간 거고 제가 살았던 데처럼 네. 도쿄라는 게 동쪽에 여러분이 가시는데 동쪽 지역인데 도심 지역 거기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진 거죠. 계속. 중에 주상복합 같은 건데 로pon길지 같은 계속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신도시를 해서 항상 예를 드는 게 일본 다마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예를 들면서 아 일기 신도시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기는 그럴 겁니다. 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은 꼼꼼히 보시면서 남의 나라는 너무 이제 한어를 묶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사실 강남도 그렇지만 오늘 느끼셨겠지만 강남도 쪼개봐야 된다는 거죠. 서초구 강남구가 다르고 언덕과 저지가 다른 것처럼 도쿄는 기본적으로 도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길쭉해요. 도쿄는 어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평양에도 도쿄인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건 이 동쪽이 일부예요. 도심 지역. 네. 여기는 안 떨어졌어요. 버블 깨진 뒤에도. 근데 신도시들은 이 왼쪽이 지어져요. 네. 제가 살았던 데도 요 동네인데 요 동네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제 타마 뉴타운 지역이죠. 거대한 아파트 빼곡하게 있는 사가미 하라라든지 보면 빼곡하죠. 네네. 이런 데인 거죠. 이 아파트 요런 데들. 와. 요게 이른바 타마 뉴타운입니다. 네네. 여기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미나미 554인데 네. 요 주변 지역은 괜찮을 건데 네. 대학 있고 이쪽은 아마 언덕일 거예요. 일본도 학교는 언덕에 지어가지고 네네. 이쪽은 좀 왔다 갔다 힘들 겁니다. 슈퍼마켓이 빨리 문 닫을 거고 편의점 주변에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인프라가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랬죠. 제가 살았던 데를 예를 말씀드리면 도쿄에서 신주쿠에서 열차를 타고 오면 타카하타 후도역이라는 데 내립니다. 요 타카하타 후도라는 데는 원래 삼국시대 때 고구려 계통이 고구려가 있다가 신라에 멸망하잖아요. 당나라하고. 그 고려시 일부가 도망와서 요 근처에 절을 만들면서 타카하타 후도라는 절이 여기 있고 진짜 고려 계열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은 평지입니다. 여기는 앞으로도 뭐 문제 없을 거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문제 걸어서 10분 15분이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 때는 여기서 나와서 이게 모노레일인데 타고 언덕 위로 한참 올라오면 뭔가 둥글둥글한 여기 있죠. 여기에 살았어요. 살아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빈 땅이 하나 큰 게 있죠. 보시면은 타카하타 다이 단지 73동 있던 터라고 돼 있죠. 여기가 원래 연못을 메꿔가지고 아파트 큰 게 만들고 주상복합 만든 거였는데 전 여기서 있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연합지반이라고 헐었습니다. 세워졌다가 헐은 거예요? 헐 거예요. 살았을 때는 옆에 도민은행이라는 은행이 지점이 있었는데 이미 문 닫았고 인구 줄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정육점 문 닫았고 그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슈퍼도 제가 유학 끝난 뒤에 문 닫았고 그리고 건물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정말 눈으로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언덕 지역에 있는 신도시 지역은 어떤 미래를 겪는가라는 것을 이거는 지성거리 딱 하면 부동산 업자들 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5분 거리 초역세권 말할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 이 고조차라는 거는 심각한 거죠.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도시 주변에 일부는 따라갈 겁니다. 신도시 주변에 일부. 하지만 도시 지역은 굳이 따라갈 것인가? 따라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집값이라고 말할 때 너무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하는 집값이란 건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일본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거예요. 도쿄 메인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죠. 안 떨어졌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오히려 이게 지방 소멸이 가속될수록 오히려 오르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심으로 몰려드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지역들에서도 역 주변의 평지가 아닌 지역들. 네. 타만유타운은 약간 이제 평지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타카타 다이단지 이런 데는 언덕이라서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거죠. 언덕이 좀 심한가요? 아니면? 꽤 심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계단을 못 보는데 높이가. 그리고 계단이 몇 개 있어요. 쭉쭉쭉쭉. 아, 네. 이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표현이 안 돼요. 아. 내려가고 내려가고 언덕이 계속.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이에요. 저 위가 헐린 73동입니다. 아, 네. 이게 대충 여기서부터 중턱까지 올라와서 본 풍경이에요. 아, 중턱까지 올라오고. 예. 그럼 그 한 배 정도 더 있는 더 거리가 있는 있는 거네요? 이게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건데 네. 마을버스 자주 없고 당연히. 동탄이 그게 문제잖아요. 버스가 자주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겪고 나니까 저는 신도시를 무한정 짓는다고 경기도 쪽에 사람이 살 것인가. 또는 용인에 전원주택이 많이 짓잖아요. 산꼭대기까지. 물도 없고 길도 좁고. 무조건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미 외곽 지역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아, 어느 정도 입지가 갖춰진 곳, 역에서 가깝거나 그래도 평지이고 사람이 다니기 편한 곳.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니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안 가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색깔 칠하지만 보시면은 이런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최소한 유성질만 사진만 보고 기대 형태만 받아 보인다는 겁니다. 강남 보여드렸지만 평평한 데하고 꾸불꾸불한 데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조금 평평한 데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내부는 다 아시지만 외부 갈 때 모르잖아요.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분양하려는 데라든지 사려는 데가 어떤 곳인가 카메라도 잡고 가시라. 그러면 이제 속지 않는다.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려 속에서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최저로 이제 출산율이 됐다고 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집이라고 말할 때 오피니언 리더들은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열차라 그러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안 타보셨겠지만 인천공항부터 용유역까지 열차가 하나 있었어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라고. 오, 네. 이거 만든 지 몇 년 만에 현재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아마 폐업 갈 거예요.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타보셨을 겁니다. 네. 당연히 영종도 하늘도시 만들고 해가지고 인구가 꽉 찰 줄 알았죠. 네. 안 찬 거죠. 이거 인천 중구예요. 네. 인천이 이미 그 상태인 겁니다. 물론 여기는 중구라도 내륙은 아니고 섬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교동도 강화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내버스 다니는 곳인데 영종도에서 북쪽 빼고 얘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국도 이미 열차를 만들었는데 열차가 휴업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구 감소 시에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일단 그래도 좋은 쪽으로 먼저 갈 거고 이용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운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첫 사례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열차가 폐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보통은 좀 적자가 난다. 그래서 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폐업은 진짜 처음인 거죠. 국가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지하로 다니면서 2, 3분에 한 대씩 오는 열차를 바랐는데 그럼 한국 망합니다. 고가도로 놓고 해가지고 10분에 한 대씩 오는 거를 바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망할 거고 그렇지 다 지하를 원하시면은 거기는 해당 동네 못 짓는 거고 열차 그러면 인구 감소 될 겁니다. 다. 인구 감소가 될수록 더 입지라든지 또는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도, 인천.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만 따져본다면 인구가 좀 빠질 수도 있지만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평, 양평이 과연 수도권인가? 또는 여러분이 이천을 거의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가시는 분은 아마 부발 같은 데 내리셔가지고 하이닉스 가시거나 그 정도일 건데 SK 하이닉스라는 게 적혀있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이천이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 이천을 생각하실 텐데 그 아래로 길어요. 이천이 한참 길어요. 여기까지 이천인데 여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농촌입니다. 여기는 웬만한 충청북도 남도보다 더 시골이에요. 한국 최대 군사도시이기도 하고 워낙 시골이라 군대를 끌어온 건데 수도권이 는다 안 는다 자체가 저는 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서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까지 만나신 아마 경제 쪽 분들하고 다른 반응일 텐데 저는 많이 다녀온 입장에서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라
확산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까? 여기까지 안 올 거라고.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고. 심지어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형식만 묶여있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요. 사실 여기는 정말은 강 건너 있는 네. 충북 음성 감곡하고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네. 묶여있는데 수도권이라고 공장도 못 짓게 하고 학교도 못 짓게 하니까 다 강 건너서 일로 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인구들 요인은 없고. 네. 70년대, 80년대 통금 있었잖아요. 네네. 통행금지. 네. 그래서 이제 북한 간첩 들어올까봐 못 다니게 한 건데, 충북은 빼줬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첩자가 못 온다고. 그래서 이거 장호 술꾼들이 12시 되면 강 건너가지고, 네. 감고가다 술 먹었다고. 예, 똑같은 생활권인데 하나 넘어가지고 이쪽이 네.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대학도 그렇고 공장도 그런 거예요. 진짜 강 하나 건너두고 아예 달라져 버리네요. 여러분이 이천에 뭐가 생기니까 호재다라고 말할 때 이천이 얼마나 넓어진지 모르실 거고 용인에 그 반도체 공장 만드니까 호재다라고 했을 때 용인이 얼마나 넓어진지 모르실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못 가보시면 제 책을 보시거나 방송 보시면 제가 대신 가드렸으니까 감은 잡으실 겁니다. 넓어요. 경기도 넓고. 저는 오히려 경기도 이천 장호원보다는 충청남도 아산의 동부 지역이 더 수도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대서울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그럼 대서울이라고 한다면 거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길로 이어지는 지역. 길로 이어져서. 네. 서남부 지역은 네. 장항선으로 이어지는 장항선이 수도권 전철화가 되어 있는 여기 신창까지. 보시면 여기 도고 온천역은 까만 선에 하얀 선. 네. 까맣고 하얀 선에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신창은 파란 선에다가 색깔이 표시 다르죠. 폰트가. 다릅니다. 오른쪽은 수도권 전철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열차 장항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겨요. 저 여기가 지금 대서울의 경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기 신창에 보면 대학 많거든요. 순천향대학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온양온천 지나가지고 배방이라는 데 옆에 보면 온갖 공장들이 있죠. 탕정 단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는 뭐 이천보다 훨씬 더 서울인 겁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수도권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경기도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강화도의 집값과 강남 집값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좀 번화한 도시도 있는 반면에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방 소멸 얼마나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전라남도 보성군 그 녹차 유명한. 네. 이제 경전선이라는 게 열차가 다녀요 여기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까만 선은 현재 다니는 열차. 아래 지금 땅이 길게 파 있는 거 있죠. 빨갛게. 요게 지금 계량 열차선 예정지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속철도 다닐 수 있게. 역을 여기 짓겠다는 거예요. 크게. 새로운 보성역을. 여기가 보성군청이 있는 구도심입니다. 역은 지금 현재 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역을 만들어서 희망사항은 여기까지 역세권이 될 거라고 바라고 있겠죠.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한국의 발전은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지방소멸의 현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 열차를 마지막으로 타고 가면서 이게 앞으로 이 구선이 없어질 거라서 저 너머에 있는 선까지 도시가 확대될 것인가, 보성이라는 도시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철도를 옮기면서 이 인근을 훨씬 더 개발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많이들 그랬죠. 근데 보성은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아슬아슬한 지역 하나는 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 요즘에 그 서울 쪽 투자가들이 많이 갔던 곳이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뛰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고 많이 개발을 많이 해서 과연 실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원주역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원주역 폐역이라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원주 도심의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원주역은 남쪽 끝에 있어요. 여기. 이마트 있고 하죠. 여기 신도시가 보이죠. 서남 쪽에. 터미널이라는 요 무실동 쪽. 무실동 쪽입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뭐 무실 아파트 많이 짓고. 그리고 뭔가 농촌이 펼쳐져 있고 갑자기 땅이 막 파헤쳐 있죠. 여기는 어쩌면 이어질 수 있어요. 원주는 그래도 큰 도시라.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쭉 타고 내려가면 충북 제천까지가 원주 상할권인데 그 동네 지역까지의 의사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무실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차로 출퇴근하고 한다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는 거네요. 거기까지 광역권인 거예요.
뛰어멉니다. 제천까지. 그 정도까지 배우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후 지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얼마나 광역적이냐의 문제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다른 데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사는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보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성 옆에 순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순천 여수는 여천단지가 있고 해서 꽤 큰 도시라서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게임이. 근데 원주는 이 자체가 큰 도시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원동력이 있고 게다가 가서 들어본 얘기로는 이미 그런 강원도에 강남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케이스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 이제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압축 도시, 컴팩트 시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보성역 같이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키우지 말고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트램을 돌리든 병원도 여기 만들고 앞에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 모으고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자는 개념.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근데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와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 최소한 겨울, 여름, 혹한 때만이라도 도시에 오시라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대요. 거기까지 행정력에 가기엔 너무 힘들다. 근데 눈 내리고 하면 고립되고 포근하면 고립되니까 이때만이라도 오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컴팩트 시티는 요 앞 단계고 최근 일본에서 논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분기적 컴팩트 시티까지는. 분기적 컴팩트 시티. 기후가 험난할 때에는 도시에 와 계시라. 그리고 봄, 가을에 다시 가시라.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도 자꾸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와서 애 낳고 하길 바라는데 안 그러잖아요. 딱 그 지원금 받고 끝나면 다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반년 정도 와 계시라. 또는 주 며칠째 와 계시는 것도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타협을 하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혁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좀 옮긴다든지 국가 공공기관을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원주는 그나마 붙어있죠, 이렇게. 구도심하고. 여기가 대구 혁신도시라는 데인데요. 보면 대구시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군부대가 크게 있어서 녹색이 칠해져 있죠. 분리돼 있고.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인위적으로 되어 있네요. 인위적이잖아요. 왜 한복판에 공항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보면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곳이다. 뭐 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나 그런 거다라는 거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가 안 일어나고, 이 대구는 서북 쪽에 공단이 크게 있는데 성산이라든지 파란색이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지고 도시 하나 또 크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혁신도시 짓더라도 붙여가지고 구도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구가 서로 이제 뺏기는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은 여기 혁신도시 만들거나 했을 때 타지 사람들이 와서 살거든요. 근무하거든요. 그 도시에 살질 않아요. 너무 황량해서. 그 금요일 밤만 되면 떠나는 거죠. 밤이 뭐야, 오후만 되면. 오히려 좀 도심에 있으면 여기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외곽에다 있으니까 너무 고립돼 버리니까 가버려요. 오히려 중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출퇴근만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사례가 나주인데 나주의 구도심은 영산강 서쪽에 여기고 영산포가 여기고 뭐 홍어 거리도 유명한 그리고 광주는 이쪽입니다. 딱 중간에 여기 만들었어요. 황량하게. 중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운 곳인데 처음에 한동안 나주 쪽에서는 그 광주로 가는 버스도 잘 운영을 안 시켰어요. 여기 살라고. 그때 다 차를 사고 광주에 다니시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도 그런데. 근데 요즘은 버스가 있긴 합니다만 인위적으로 만들고는 우리 도시의 주민이 되시라고 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오길 바라는 건데 이런 데다 황량하게 만들어 놓고 살라 그러면 이거는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맞아요. 한국에서 계속 인구가 좀 감소된다면 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큰 문제를 부닥치는 거죠. 정치, 경제적으로. 당장 지금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경북 일부 지역 또는 전남 이런 지역은 자꾸만 인구 줄다 보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엉뚱한 데끼리 묶어버려요. 이러면은 정치가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답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처럼 상원 하원을 도입하는 건데 상원권은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고 광역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은 무조건 지금 하나로만 유지하는 단원제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점점 국회의원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인구 감소되다 보니까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활권이 아니었던 데가 편입됐을 경우에 기존의 권역의 중심이 인구 많은 곳, 네. 이쪽에 바탕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이 편입된 곳을 잘 안 가요. 잘 모르고. 내가 챙겨야 되는 것부터 먼저 그렇죠. 챙기니까. 예. 네. 그리고 인프라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예전 마을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네. 농촌도 소중하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경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네. 부실해지죠. 거기에 대안은 정말 컴팩트 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팩트 시티를 말씀 주셨는데 컴팩트 시티랑 반대되는 개념이 메가시티인 것 같아요. 감소하는 지역은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현재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대서울권, 네. 전 제가 말하는 대서울권은 경기도 북부를 거의 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수도권에 말은 않습니다만 네. 이쪽하고 동남권인 거죠. 네. 동남권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광양하고 순천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천까지. 네. 상당히 넓은 범위를 넓은 보는 거네요. 범위예요. 네. 여기는 살아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빠지더라도. 네. 하지만 이를 양쪽으로 찍힌 상태에서 중간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동남권으로 인구 절반에 살고 있는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안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중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쪽 분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인구도 높거든요. 네.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네. 너무 황량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 버리고 KTX 타고 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그 중간쯤에 도시가 또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대세청이라고 저는 부르고 네. 이제 청주분들은 청대세라 부르고 있는 요적인 거죠. 여기가 더 커지기를 좀 바라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가 좀 더 행정 기능을 정치 기능을 발휘한다면 네. 여기서 출발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서울로 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잘 발전된다면 크게 세 가지의 메가시티가 생기는 거네요. 그 세 개의 수도권 시기죠. 쪽이랑 그렇죠. 동남권이랑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까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까지 부산에서 KTX로 2시간 걸려서 서울 온다가 아니라 네. 세종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영화관 같은 게 만들어지고 네네. 서울에서도 1시간, 부산에서도 1시간, 광주에서도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사람들이 살 때 어디든지 살아도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일자리도 어느 정도 생활권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나 세종은 인구가 늘고 있는 거고 네. 청주는 물론 서북 쪽이 늘고 있는데 네. 그 오송으로 대변되는 지금 인구 85만인데 100만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종은 큰 틀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라서 네. 대전하면은 이제 유성, 진잠, 둔산 이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신도시에 세종을 해보시면 돼요. 알기 쉽게. 네. 세종이라는 게 농촌 세종도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없을 거니까 뭐 조치원 없으실 거라서 네. 핵심 세종은 대전의 확장으로서 봤을 때 이게 청주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가 포인트인데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세청의 미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전체의 미래를 지금 쥐고 있는 거라서 잘해주시기 바라요. 근데 청주가 이제 100만 명, 85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15만 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외부에서는 인구가 뺏기게 되는데 그렇죠. 뺏기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미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방 답사할 때 5일장 가서 보면 느끼는 게 5일장의 제일 큰 시장은 아시아마트예요.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지만 농촌 지역은 3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많은 부녀회장 분들은 베트남 분이세요. 이분들 아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서울 외곽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걸 보시고 뭐 증권하실 만한 서울 핵심부 사시는 분들만 모르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오히려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저희 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행정력이 강해서 미국도 그렇고 이민은 견제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행정력이 약한 나라예요. 뻥뻥 뚫려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입니다. 유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가속될 거라 봅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게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문학자가 왜 이런 거 쓰냐고 하시는데 다녀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동산 얘기하는 분들의 현실하고 좀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를 것은 오를 겁니다, 당연히. 근데 오를 것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 땅을 보시면서 내력을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너무 퉁쳐지고 있다. 오르고 안 오를 것이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남들이 오를 것이라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 평택 서부 같은 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안 하죠. 당장 투자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아니면 또는 아파트 사기 좋은 것하고 공장하기 좋은 것이 다른 거고. 공장하기 좋은 것은 저는 요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산, 서산, 당진 좋다고 보거든요. 네. 가능성이 큰 도시예요. 거기까지 저는 이제 대서울을 보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얘기되지 않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의 눈으로 발견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아마 여러분이 하실 곳이 아마 화성, 평택에서 요 크게 경기만 남쪽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보십시오. 저는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가보세요. 남의 말 믿지 말고 가보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이렇게 답사를 진짜 많이 해보면서 좀 느끼시는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어떤 거 위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꼭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걸 제 책에 담은 거죠. 아, 역시. 담은 게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최소한 여기는 군대가 있나 없나 군부대가 이 군부대는 빠질 군부대인가 안 빠질 군부대인가 오, 좋아요. 그리고 재난 문제 말씀드렸죠. 제가 딴 데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숲세권이라는 말이 전 참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숲세권은 그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창문 열면 산이 있다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 부실 시공 참 많이 해서 그것도 이해하시길 바라고 교통도 그렇고 모든 열차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니라는 거를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에 열차 놓기를 바라시면은 여러분의 지역엔 열차가 영원히 안 다닐 수 있어요. 지상으로 타협하십시오, 웬만하면. 그 10분, 20분에 한 대라도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 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가보셔야 되고. 차로 딱 깔끔하게 아파트 가지 마시고. 네. 창문 열고 가세요. 그럼 공장 냄새 나오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은지도 여쭤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주변의 선수들은 대중교통 가시더라고요. 남들이 딱 오른다더라 해서 딱 우르르 가서 차로 딱 놓고 부동산 업자 한번 가보고 하는 거는 근데 남들이 떴던 데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주식도 그 선수들이 여기 뜰 겁니다 하면 이미 그 선수들 팔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뭐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하나 발품 팔아 가보셔야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게 열 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염두에 두는 거기에 한 3개월에도 있어 보라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휴일 낮에 가시잖아요. 제일 조용한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평일 저녁에 가셔가지고 층간소음도 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공장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나 이런 날에 네. 낮에 가보세요. 그럼 많이 달라 보여요, 땅이. 실제 냄새도 나는지 보고 공장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그 수원 군공항 지역인 거죠. 수원 군공항이 일요일 주변 라인이 일요일에 가면 조용해요. 근데 평일에 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네. 그 요일도 중요하고 시간대도 중요하다.